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른바 이민자 문제입니다. 이민자들은 세금 먹는 기계들이고 자신들만 열심히 일해서 결국 이민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영국도 경제 상황이 무척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 그런 상황에서의 불만의 화살은 외국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설사 이번 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만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외국인, 더 나아가서는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의 상황,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의.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개최할 것 같다는 소식부터 얘기해보죠. 그렇습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수집된다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예. 북한은 어제 그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이제 원산 일대에서 그 동해로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은 400km 정도를 이제 날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쏜 그 다른 한 발은 한 150km 정도 날아가다가 이 공중에서 그 폭발에 일단 그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보리는 그 지금까지 그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 긴급 회의 없이 이메일을 돌려서 그 언론 성명 등을 그 채택하는 것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예. 국제사회가 그만큼 이번 북한에 있던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상당히 그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정부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했죠. 네, 맞습니다. 그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예. 이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북한이 그 미사일을 고각, 즉 그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그 400여 킬로미터를 그 비행한 것은 이 그동안의 실패를 극복하고 미사일 성능을 좀 개선했다. 그 기술도 상당히 그 진전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정확한 평가는 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하죠. 예. 근데 사실 어제 이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서 그 중요한 것은 이 400km를 날아간 게 아니라 1000km까지 높이로까지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사일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좀 주목이 되고 있죠. 한미 정보당국 이번에 그 발사한 그 무수단 미사일이 그 소형화된 핵탄두를 그 탑재할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하냐 마느냐, 영국이요. 국민투표 오늘 실시가 되죠? 네, 그 현지 시각으로 그 23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이쪽은 그 굉장히 밤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하네요? 네, 이런 점은 우리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8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은 재보선 때. 네, 그렇죠. 네,
좀 밤늦게까지 하는 거 이런 거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근데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영국 사람들은 제때 일찍 퇴근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10시까지 하는 거하고 우리 8시까지 하는 건 질적으로 달라요. 이거. 맞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시작이 돼서 그 내일 오전 6시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쯤이면 아마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투표용지에는 그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EU를 떠나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 아래 남아야 한다, 떠나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하도록 돼 있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만일 EU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 충격은 대단하겠어요. 네, 사실은 그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영국의 경우에는 그 당장 그 파운드와의 그 급락, 또 그 경기 침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제 충격이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의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코틀랜드 그 독립제 추진, 이 북아일랜드나 그 웨일즈 등의 그 연쇄적인 이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그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파장이 클 수 있고요. 카메룬 내각,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그 잔류적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2013년 이 총선 때 그 당내 강경파를 좀 무마하고 또 이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했던 그 카메룬 총리, 이 두 자릿수 이상의 그 표차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정치적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예. 뉴욕타임즈, 지금의 영국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캐머런이 그 나무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러죠.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미래학자 같은 모습을 보였다. 네. 이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네, 여러 가지 좀 뉘앙스가 섞여 있죠. 예. 그 주로 내용이 이제 그 미래의 그 초점을 좀 맞췄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회 그 최우선 과제로 그 격차 해소를 강조를 했고요. 이 국회 차원에서 그 격차 해소를 위한 그 로드맵 작성 그리고 미래 일자리 특위를 그 설치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그 기득권 해체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그 솔선수범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국회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국회의장이 위원회를 만들어줄 것을 이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포함한 이 제도적 결책을 좀 제시하겠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네.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부담 중복지를 그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연설 중에 미래라는 단어를 무려 그 22번이나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여야의 반응, 긍정적이다, 근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죠. 네. 미래는 있었는데 새 정치는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네. 민경욱 그 새누리당 그 원내대변인 미래를 위한 그 고민이 담긴 연설이었지만 미래는 많이 언급한다고 그 선전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평을 했고요.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격차 해소와 그 미래 일자리 특위의 그 공감을 표시하면서 상법 개정과 법인세 정상화에 그 함께하자 이제 그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더민주의 그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미래학자 같은 얘기라고 이제 그 총평을 했다고 하죠. 정의당의 그 한창민 대변인 당 대표의 그 책임 있는 연설이라기보다는 칼럼을 보는 듯했다. 네. 네, 답을 해야 될 사람이 이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지금 총평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참 지금 여야의 반응 얘기했는데 여야가 지금 이런 얘기할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김종인 대표 개헌특위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 아니, 국회 개헌특위가 어제 오늘 계속 거의 매번 국회 때마다 있었던 건데, 그리고 사실 안철수 대표의 고위공직수사처 이것도 거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창의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지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에서 이렇게 보면 다 거기예요. 그 중양평준화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좀 새로웠나요? 말은 새로운지 모르지만 내용이야 글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새누리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유력 후보들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당대표 출마하시는 거죠, 우리 홍 의원님? 뭐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결정이 쉽진 않은데요. 예. 마음으로는 이미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고요. 당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이 상황에 제가 꼭 필요한 당대표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당대표에 왜 나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지금은 당이 좀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당에 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당이 하나가 되고 또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에 당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저희가 압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당에서 저를 키워주셨고 또 요직을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필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친박들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정현 의원도 나가시려고 그러고 많이 나가시려고 되는데 자, 이거 좀 어떻게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오고 싶은 분들이 제가 보기엔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요.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또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분이 친박이니 친이니 무슨 비박이니 이런 앞에 그분들이 달고 있었던 수식어를 전부 제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 앞에 당을 어떻게 수습하고 내년 총선에 대선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는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비대위가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삐그덕거려요. 우선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 문제. 이건 그냥 잠잠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원래 법사위원장이에요. 사무총장이요? 권성동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이자 법사위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당직을 못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만,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면 그 사무총장직도 내려놓을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기회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또 비대위원장께서 그 사무총장을 지금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현명하게 슬기롭게 생각하면 저는 권성동 의원이 참 추진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비전도 가지고 있는 좋은 당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께서 약간 양보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물러느냐가 중요한데 마치 무슨 문책성 경질 이런 식의 형태로 물러날 수는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문책성이라기보다 그냥 책임을 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문책성이라기보다 그냥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자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로 문책성이 아니고 물러난다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억지로 이게 문책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비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질 일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서 제대로 된 일인데 여기에 도대체 뭘 책임질 게 있느냐. 유승민 의원 복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글쎄요. 정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없다고 해도 굉장히 예민한 일을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좀 같지 않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본인
헌법책을 들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대위원장에게 저희가 정권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그래도 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비대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 특별히 비대위원장께서 결정한 사무총장은 그 일에 대해서 하여간 어찌 되었던 그 정치적 의미를 예.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이 사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김영혁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상처를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비대위원장 역할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비대위원장이 원래 그렇게 굉장히 좀 컨트로버셜하고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복당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매끄럽게 처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또 어떤 엄청난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께서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발단이 됐던 의원들 복당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복당하고 나서도 또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복당 의원들을 의원총회에 불러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 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당의 정체성에 맞아야 입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입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당이 나한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입당한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당은, 그 사람이 그럼 과연 당의 정체성에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다. 아마 의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의원총회에서 입당하시는 분들이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당의 정각 정책과 어떻게 일치하고,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당의 정강 정책이나 아니면 당의 기본 노선이나 이런데 반하는 그런 반하면서 입당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특히 또 유승민 의원이라는 당과 하여간 그때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깨지는 소리가 상당히 컸었던 그런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당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관심, 특히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하나 좀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개헌 문제 어떻게 보세요? 개헌 문제는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개헌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헌 문제를 꺼냈을 때 작년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고요. 개헌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펼쳐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 민생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 임기 말에 여러 가지 중요하게 개혁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뒤안길로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을 책임져야 될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 문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그럼 언제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개헌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들 대통령께서 강국하게 해달라는 거 또 여당이 요렇게 좀 우리 경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노동법 개혁 좀 통과시켜달라. 이런 법안들이 일단 통과가 되고 어느 정도 정부가 한숨을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개혁 문제를 섣불리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 신공항 문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저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공론을 더 이상 분열시켜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PK와 TK가 그 전면전을 벌이고 시장이 사퇴하고 이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또 그 책임자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쪽으로 결정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민심도 잘 아울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용역을 줘서 또 공정한 입장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우리 국론이 그 지역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종의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님 지금 카톡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제가 그러니까 지금 복당하신 의원들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네. 그분들 어쨌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볼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어보기 전에 예. 본인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도 명쾌하고 본인들이 입당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또 국민 앞에 알겠습니다.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삼다 돌아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시 39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벌써 목요일이죠.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치고 오늘 아침 교통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동량이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편인데요.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아직은 여의도권에서만 불편합니다. 반면에 서부간선도로 따라 외곽으로 나가는 길 성산대교에서 금천교 거의 모든 구간에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외곽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주변 42번 국도 안산 일동교차로 지나는 데는 양방향으로 수월합니다. 또 주변을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도 둔대 분기점을 중심으로 외곽 방향으로 차는 많지만 서행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이죠. 오늘은 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재결성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원혜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예. 19대 때도 개헌 추진 모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결성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예. 그때 154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반이 넘었네요. 예. 근데 이것을 국회에서 공식적인 논의 한번 못 해보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청와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일인데요. 예.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개헌에 찬성하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뜻을 다 함께 모아서 개헌 추진의 주체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논의를 여야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당도 접촉을 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반대로 19대 때는 잘 못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친박 의원들은 한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다 회람을 돌려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직접 얘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예.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 홍문종 의원도 근자에 예.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까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요? 홍문종 의원이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예. 뭐 그 전에 훨씬 전에 연초부터 개헌 필요하다. 예.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지금은 좀 상황 관리용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요. 그리고 뭐 예. 대표적인 진박이라고 불리우는 정종섭 의원도 헌법학자시죠. 네, 또 권위 있는 헌법학자기도 하고 예. 있는데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이렇게 여당 의원들 보면은 원래부터 개헌을 주장해 왔던 김무성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 이외에도 소위 친박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개헌, 근데 이게 전부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고, 그죠? 개헌의 시기는 언제이며 이런 것들인데 우선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범위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워낙 복잡하고 많은 맞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권력 구조를 분권화하는 원포인트 개헌해야 된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부터 그동안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폭넓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기본권 확충이라든가 분권이라든가 또는 환경 복지에 관한 어떤 기본 인식의 틀도 담아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지금부터 빨리 활발하게 진행해야지 빠르게 정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력 구조 문제 좀 여쭤볼 텐데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4년 중임제도 나오고요. 이원 집정부 내지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데 수렴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도 분권형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네. 어떻게요? 4년 중임제를 하고 책임 내각제만 실현해도 굉장히 큰 분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죄송합니다만 책임 내각제는 뭐예요? 책임 총리제만 해도. 책임 총리제요? 그 헌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4년 중임제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빠르게 논의하면은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4년 중임제의 전제 조건이 있네요. 그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는 전제하에서의 4년 중임제, 그죠? 저는 4년 중임제의 그런 책임 총리제를 결합함으로써 분권형의 개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린 거고 역시 제가 접촉해본 의원들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은 분권형 개헌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원정부제나 어떤 대통령 직선을 전제로 하는 내각제 이런 쪽의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좀 부정적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잘 사는 나라는 미국 빼놓고는 다 거진다 의원 내각제인데 말이에요. 예? 왜 그런지를 한번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존재해왔던 이 내각제에 대한 어떤 거의 세뇌 수준의 이러한 편견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30년간 유지되어온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것은 권력 구조를 보면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되고 바로 그런 것이 수렴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인데요. 5년 단임제는 책임을 못 지는 무책임 정치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도
결국 중간에 평가받음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테면 최근에 신공항 백지화 사태 같은 것도 5년 담임제 때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신경 안 쓰고 막 공약을 안 바라는 그런 폐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원 정부제나 내각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 후보를 만든 집권한 세력의 책임을 지는 보다 좀 더 이렇게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 의원님은 그래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뭘 선호하세요? 저는 원래 10년 전에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분권형을 권력 구조를 분권화하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헌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분권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약화시키는 것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 분권의 문제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 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면은 헌법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헌법, 그러니까 아예 그냥 헌법에다 이거를 그렇죠. 딱 명문화 시켜버리면.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소위 관습헌법이라는 관습적인 개념일 수도. 그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네, 헌법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튀어나오면 실제적으로 원래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 이런 것들이 좀 흐려지고, 권력구조는 바꿔야 되는데 수도를 또 이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게 부정적이 되고 문제만 더 복잡해진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또 권력구조에만 초점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렇게 하면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변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개헌이 돼야지, 그렇게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권력 나누는 데만 관심 있냐, 이런 또 부정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는 다양한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빠르게 좀 수렴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청와대가 부정적이면 뭐 좀 힘들지 않나요? 청와대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전에 태도하고 명확하게 태도를 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 또 바뀌긴 하지만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게, 크게는 청와대 태도가 좀씩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기구로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희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